안녕하세요. 좋은 부모 교육 상상의 이은출 장준걸입니다. 아이와의 하루, 부모로서의 고민, 그리고 작은 행복의 순간까지. 아이와 함께 웃고 때로는 작은 다툼 속에서 배우고 또 고민하며 성장하는 부모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작은 상상을 품고 따뜻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일상 속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고 잠시 귀 기울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난번 방송 때에는 가족회의의 1단계인 감사 나누기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모님의 에너지 회복과 가족회의의 2단계에 대해 긍정훈육 코치이신 이은출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부모님의 에너지 회복과 가족회의 2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역할 해주시고 제가 긍정훈육 코치 역할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치님, 요즘 제가 가장 힘든 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정작 제가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회사 일, 육아, 집안일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고 감정 에너지가 바닥난 기분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근데 긍정훈육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훈육에서는요, 자기 조절과 에너지 회복을 위해 3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바로 알아차림 단계, 2번째 수용하는 단계, 3번째 행동하는 단계죠. 첫 번째 알아차림 단계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고 배가 부풀고 다시 숨이 나갑니다. 이걸 1분만 알아차리게 해도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이건 감정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지금의 감정을 인식하고 멈추는 연습입니다. 그건 짧게라도 출근길이나 자기 전에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진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참거나 억눌렀는데 앞으로는 그냥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2번째 단계는 받아들임, 수용의 단계입니다. 감정과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해? 혹은 왜 또 이렇게 화가 나지? 하며 자기 비판 모드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긍정훈육에서는 지친 나도 괜찮은 나다. 감정이 올라오는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자꾸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더 지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고요. 이 수용의 자세가 오히려 감정을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은 행동입니다. 마음 챙김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작은 실천의 힘이죠. 예를 들어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혼자 있는 시간 5분 확보하기. 혹은 차나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휴대폰 없이 그 향과 따뜻함에 집중하기. 또는 지금은 힘드니 10분만 혼자 있게 해줄래? 라고 가족들에게 내 감정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몸의 긴장을 느끼며 천천히 이완 호흡하기. 이런 게 다 자기 돌봄이자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짜 힘이 되겠네요. 조용히 불 꺼놓고 천천히 호흡하며 이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이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먼저 제 자신을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게 1순위군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훈육은 아이의 행동을 고치라기보다 부모의 감정인식과 자기 돌봄을 출발점으로 봅니다. 오늘처럼 스스로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긍정적인 양육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 줘야겠어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어. 쉬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이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볼게요. 정말 멋진 변화입니다. 오늘 이 대화 자체가 긍정훈육의 실천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부모의 시간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아버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훈육을 잘 실천하려면 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도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 작은 실천 도구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자기 돌봄 루틴입니다. 자기 돌봄 루틴이요? 뭔가 어렵진 않겠죠? 전혀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예를 들면 아침에 5분 스트레칭, 혹은 낮에 산책하면서 편한 음악 듣기, 혹은 밤에는 감사할 것 하나 떠올리기 같은 아주 짧은 실천을 한번 적어보고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매일매일 내가 나를 돌봤는지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루틴 마지막에는 오늘 나를 위한 한마디를 말하거나 쓰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내가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말이 됩니다. 생각보단 참 따뜻하네요. 그동안 아이한테 잘해야지만 반복했는데 이건 저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는 연습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해주는 건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잘 못하죠. 자기 돌봄 루틴은 긍정훈육을 지속할 수 있는 감정 에너지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 정도로 에너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제 지난번 가족회 1단계 감사 나누기에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가족회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가족회의의 목적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적이요? 가족끼리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말고 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긍정훈육에서 말하는 가족회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이죠. 가족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내며 가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부모가 정해진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도 의견을 말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의라는 이름처럼 아이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아이가 우리 가족 안에서 나도 중요한 구성원이야 라고 느끼는 게 핵심이죠. 그 감각이 바로 소속감과 자신에 기여한다는 그 느낌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회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 모두가 연결되고 협력하는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가족 회의를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혼나는 자리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는 문제 행동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해결 중심적인 접근을 해야 하죠.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아이의 시선에서 이해하고 같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이가 방 청소를 안 했을 때도 왜 안 했어? 대신 방 청소에 대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면 좋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이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의 목적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아이들도 점점 이 회의를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회의 초반에 가족 회의는 왜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겠군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세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족회의는 우리 가족이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경험, 책임감을 키우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내는 의견을 적극적인 경청으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의견을 포함시킨 가족회의의 목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족회의의 목적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이고 장차 책임감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녀 교육에 영양 만점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좋은 부모 교육 상상 10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일기 형식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ph9527@naver.com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여유입니다. 자극, 즉 문제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를 갖고 행동의 이면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부모님의 에너지 회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는 회의에서 역할 분담과 문제 해결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출, 장준걸, 기술과 연출의 장명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